김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49번 문제를 풉니다. 자, 49번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그럽니다. 부관이란 것은 자, 매매계약서는 어떤 법률행위에 있어서 제일 끝에 다시 한번 첨부해서 어떤 조건과 기한을 첨부하는 법률행위다 이거죠. 어떤 주 법률행위에 첨부된 법률행위, 이것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그럽니다. 자, 법률행위 부관도 하나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 적법해야죠. 법률행위 부관. 자, 뒤 끝에 다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자,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적법해야 되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적법해야 됩니다. 반사회 질서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되죠.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그러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외워야 할, 암기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만큼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조건과 기한이 자, 법률행위 계약서 말미에 우리가 특약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특약을 잡는 것을 조건과 기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항상 계약할 때 특약 별도의 상대방과 의사의 합의로 해서 별도의 어떤 약정을 하죠. 이 별도의 약정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과 특약, 즉 합의가 있어서 조건과 기한을 다는 것이지 법률의 조항에 의해서 다는 건 아니죠. 법률 조항에 의해서 다는 걸 법정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정 조건은 법률 조항에 있는 조건은 우리가 법률행위 부관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말이 조건이지 법률에 있는 조건은 법률행위로서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법정 조건은 말 그대로 법률입니다. 법률. 법정 조건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다로 가야 되죠. 그리고 조건과 기한은 장래에 발생될 것을 서로 협의해서 작성하는 거죠. 장래에 발생될 것을 예정해서 그것을 특약으로 잡는 것을 조건과 기한이라고 그러지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사실을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을 달지는 않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닌 거 법정 조건, 그 다음에 과거에 발생된 사실은 자,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그리고 조건과 기한도 자,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면 안 되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반사회적인 어떤 조건과 기한을 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강행 규정에 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 적법해야 되죠. 자, 불법인 조건과 기한을 달면 전체가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그 조건과 기한만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자, 그리고 조건은 장래에 발생된 것을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그러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그러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 그런다. 자, 그게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용어가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전부 한꺼번에 암기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만큼은 반드시 숙달해서 계속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 부관이라 그런다. 자, 조건과 기한 1번 들어갑니다. 설명 틀린 거. 자, 법정 조건, 법으로 인정된 조건은 법률 조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당연히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과 기한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야 되죠. 반사회 질서인 조건과 기한은 그 전체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과 기한만 무효다 하면 틀려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야 됩니다. 조건과 기한은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성립은 이미 했어요. 도장은 찍었죠. 근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특약을 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효력,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효력 규정이지 그때서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한다. 또는 권리가 소멸된다. 이게 권리가 발생되면 정지 조건이라 그러고 권리가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면은 해제 조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권리가 발생하냐 권리가 소멸하냐 효력이 발생, 효력 요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과 기한은 효력이 발생한다 해야지 그때서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됩니다. 3번 지문이 틀렸어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면 안 돼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효력이 그때서야 발생하는 겁니다. 권리가 생기면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조건이든 기한이든 조건과 기한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그때서야 권리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 의무가 성립한다. 유효가 된다. 그때서야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했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효력이라고 그러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 때부터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권리가 생기는 게 원칙이다. 자, 조건 성취 시부터. 하지만 조건만큼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자, 소급해서 계약이 성립할 때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소급이든 말든 무조건 효력 요건이지 그때서야 성립한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조건만큼은 소급해서 계약할 때 법률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그 합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기한은 도래하는 순간 무조건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은 당사자의 합의로 소급효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한 날짜는 도래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은 성취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의 합의로 합의시로 자, 성취할 때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부관, 즉 쉽게 말하면 특약의 일종으로서 자,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효력 요건으로 가야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때서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면 문제가 틀린 문장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 일어날 수도 없는 조건을 정지조건과 같이 결부했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불능조건은 자, 항상 마이너스 개념이죠. 일어나지도 않는 조건을 달았답니다. 그러면 권리가 생길 수도 없죠. 근데 그것을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것이 일어나면 효력을 발생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죠. 일어나도 않는데 어떻게 그때서야 한번 돈을 주겠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능조건은 항상 마이너스, 정지조건은 플러스 개념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인데 불능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성될 일도 없는데 돈을 주겠다면 되겠어요? 말장난이지. 그래서 불능조건은 항상 마이너스 개념, 정지조건은 플러스 개념. 부호가 다르면은 무조건 그 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불능조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성조건.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은 무조건 좋은 거죠. 자, 기성조건은 플러스. 자, 정지조건은 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러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조합이 이루어져야 그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자, 부호가 바꿔진 것을 조합으로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자,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조합이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야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죠. 불능조건 마이너스,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자, 부호가 같은 것끼리 조합이 일어나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능조건이라 하면 해제조건과 조합이 일어나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부호가 바꿔지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능조건 마이너스 개념, 정지조건 플러스 개념. 그래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과거의 사실. 과거의 사실은 조건과 기한으로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일어났던 사실은 조건으로 달 수가 없죠. 항상 조건과 기한은 장래에 발생되는 내용을 조건과 기한으로 달아야 됩니다. 장래에 발생될 것이 불확실하면 조건, 장래에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 확실하면 기한, 기한은 곧 날짜와 같다. 자, 그래서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당연히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고 기성 조건이 있고 또는 불능 조건이 있다. 기한은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도 있다. 불확정 기한은 사망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달면 불확정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왜? 인간은 사망은 언젠가는 하죠. 인간이 사망은 언젠가는 합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기한은 반드시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성립한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조건과 기한은 효력 요건이지 그때서야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절대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49번에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